2010년 늦은 봄 강릉시 오대산 국립공원의 깊은 숲속에서 실종된 지 5년이 지난 대학생 5명의 차량이 기적적으로 발견된다. 차량은 낡고 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내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들로 가득했다. 차 안에는 곰팡이가 피고 해진 가방들, 마르지 않은 컵라면 봉지들,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구형 비디오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이 카메라는 그들의 젊음과 희망이 가득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을 터. 경찰은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카메라 속 테이프를 재생하기로 결정한다. 테이프는 그들의 마지막 여행의 시작을 담고 있었으며 동시에 5년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그 너머의 진실을 향한 서막이었다. 테이프는 2005년 5월 햇살이 가득한 어느 날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화면에는 활기 넘치는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한다. 리더 격인 김민주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우리의 졸업여행 오대산으로 떠난다고 외친다. 옆에는 그의 여자친구인 이서연이 해맑게 웃으며 손을 흔든다. 서연은 그룹의 활력소이자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인물이었다. 장난기 가득한 박진우는 민준의 곁에서 엉뚱한 표정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늘 차분하고 이성적인 최유진은 카메라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다.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는 조용한 성격의 한지훈. 그는 늘 카메라 뒤에서 친구들의 모습을 담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졸업을 앞둔 설렘이 가득했다. 그들은 오대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숲길을 걸어 들어간다. 지훈의 카메라는 친구들의 웃음소리, 자연의 소리, 그리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무십 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그들은 기념사진을 찍고 서로를 놀리며 끝없이 이어지는 숲길 속에서 젊음의 찬란함을 만끽한다. 민주는 진우와 함께 계곡물에 뛰어들어 장난을 치고 유진은 서연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인다. 이 순간들은 그들이 얼마나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며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은 이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욱 애틋하고 슬프게 느껴진다. 하지만 첫날 밤, 숲의 고요함이 깨지기 시작한다. 텐트를 친 그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졸업 후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한다. 민주는 대기업에 취직할 꿈에 부풀어 있고 서연은 해외 유학을 계획 중이다. 진우는 소소한 카페를 열고 싶다고 말하며 모두를 웃게 한다. 그때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동물의 울음소리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한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인간의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다. 친구들은 불안에 휩싸이고 민주는 괜찮다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카메라는 흔들리기 시작하며 그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담아낸다. 지훈은 겁에 질린 채로 카메라를 들고 있으며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이 화면에 고스란히 보인다. 유진은 이성적으로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려 하지만 진우는 이미 공포에 질려 텐트 안으로 숨으려 한다. 이 첫 번째 공포는 그들의 평화로운 여행에 균열을 내는 시작점이었다. 숲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하고 그들을 짓누르는 미지의 존재가 되어간다. 이 사건은 그들의 여행이 단순히 즐거운 추억을 쌓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으로 변질될 것임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다음 날 아침 텐트 주변에서 이상한 형체들이 발견된다. 누군가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알 수 없는 모양의 표식들이었다. 민주는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라고 치부하지만 유진은 이성적으로 이 표식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불안감 속에서 숲길을 계속 걷지만 이제는 더 이상 즐겁지 않다. 길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침반마저 방향을 잃는다. 그들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패닉에 빠진다. 민주는 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서연은 두려움에 떨며 민준의 손을 놓지 않는다. 친구들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그들의 관계의 첫 번째 틈을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포와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무서운 미스터리에 대한 여러분의 첫인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에피소드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지훈의 카메라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담아낸다. 그들의 웃음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공포와 피로가 가득하다. 밤이 되자 그들은 텐트를 칠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 피신한다. 동굴 안은 음습하고 차가웠다. 모두가 몸을 웅크린 채 앉아있다. 그때 서연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우리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함이 역력하다. 이 밤은 그들에게 단순한 어둠이 아닌 미지의 공포가 그들의 심장을 서서히 갉아먹는 시간이었다. 그들의 무력함과 절망감이 동굴 속의 차가운 공기처럼 가득 퍼진다. 진우는 동굴 안에서 알 수 없는 낙서를 발견하고 카메라를 비추며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친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 있었던 거야?" 벽에는 피로 쓴 듯한 붉은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글씨들은 알아볼 수 없는 기이한 문양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진은 그것들을 보고 "이건 어떤 주술이나 저주 같아" 라고 중얼거린다. 민주는 미신이라며 유진의 말을 무시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낙서는 단순히 벽에 그려진 그림이 아닌 그들에게 닥쳐올 운명을 암시하는 불길한 징표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발견은 그들이 숲에 갇혔다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동굴 속 5 친구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의 카메라는 촛불에 의지해 희미하게 비추는 그들의 초췌한 얼굴들을 담아낸다. 민주는 필사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괜찮아. 내일 아침이면 분명히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고 유진은 동굴 벽의 기이한 표식들을 멍하니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을 반복한다. 이 순간 그들의 젊음과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로에게 의지해야 할 친구들은 고립된 섬처럼 각자의 공포 속에 갇혀버렸다. 밖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소리는 마치 그들의 공포를 조롱하는 듯 더욱 크게 울려 퍼진다. 다음 날 그들은 동굴을 나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숲은 그들을 더욱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듯했다. 민주는 지도를 펼쳐들고 방향을 가늠하려 하지만 지도는 이미 숲의 지형과 전혀 맞지 않았다. 유진은 "이건 지도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던 곳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읊조린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반복된다. 특히 서연은 발목을 삐끗하며 주저앉고 만다. 민주는 그녀를 부축하려 하지만 진우는 "우리가 쟤 때문에 더 늦는다고" 라며 짜증을 낸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지훈의 카메라는 이 모든 갈등의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그는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묵묵히 담아낼 뿐이다. 서연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데" 라며 울분을 토하고 유진은 그런 서연을 조용히 다독인다. 진우는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민준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따진다. 민준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며 진우에게 소리를 지르고 2 사람 사이에 주먹 다짐 직전의 긴장감이 흐른다. 이 숲속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것은 길뿐만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우정마저도 잃어가고 있었다. 이 갈등은 그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들은 텐트를 치고 잠을 청한다. 하지만 아무도 깊은 잠에 들지 못한다.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린다. 지훈의 카메라가 흔들리는 텐트 안을 비추고 그때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속삭임이 모두를 잠에서 깨운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듯했고 서서히 속삭임은 웃음소리로 변한다. 섬뜩한 웃음소리는 그들의 영혼을 파고드는 듯했다. 진우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고 민주는 텐트 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유진은 그런 민준을 필사적으로 막으며 "나가면 안 돼"
소리에 홀리면 안 돼 라고 소리친다. 그들은 텐트 안에서 벌벌 떨며 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텐트 주변에 놓인 낡은 사진들을 발견한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에 실종된 듯한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사진들은 마치 그들에게 경고하는 듯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유진은 사진들을 보며 우리 말고도 여기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 라고 중얼거린다. 민주는 사진들을 찢어버리려 하지만 진우는 안 돼, 저건 저주야 라며 민준을 막는다. 친구들은 이제 숲에 갇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숲이 자신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지훈의 카메라는 그들의 공포를 담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채 친구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마치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듯, 혹은 그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기록하려는 듯 했다. 진우는 지훈에게 다가와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찍기만 하는 거야? 우리도 무섭다고 라며 소리친다. 하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친구들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지훈을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회복 불가능한 지점까지 와버린 듯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각자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느 날 저녁 식량을 찾아 헤매던 유진이 발을 헛디뎌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녀의 비명소리는 숲속으로 사라진다. 민준과 진우는 그녀를 구하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듯했다. 유진은 의식을 잃은 채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친구들은 그녀의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서연은 오열하고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민준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들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간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처절한 존재가 되었다. 유진의 죽음 이후 그들은 분열되기 시작한다. 민주는 죄책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진우에게 네가 유진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비난한다. 진우는 내가 뭘, 네가 길을 잃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잖아 라며 맞선다. 둘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결국 민주는 진우를 버리고 서연과 함께 숲속으로 도망친다. 진우는 절규하며 그들을 뒤쫓지만 이미 그들은 멀리 사라진 후였다. 혼자 남겨진 진우는 패닉에 빠져 카메라를 들고 있는 지훈에게 왜 날 버리고 가는 건데? 너라도 날 도와줘 라고 소리치지만 지훈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혼자 남겨진 진우는 광기에 사로잡힌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중얼거리며 숲속을 헤매기 시작한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장난기 넘치는 진우가 아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숲의 악령에게 홀린 듯 섬뜩했다. 지우는 멀리서 그런 진우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다. 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치는 진우의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공포와 절망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에게 소름 끼치는 전율을 선사한다.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돕는 친구가 아닌 서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민준과 서연은 숲속을 헤매다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한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간다. 오두막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끔찍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들은 유진이 죽기 전 발견했던 그 사진들과 비슷했고 그들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되어 있었다. 민주는 사진들을 보며 두려움에 몸을 떨고 서연은 공포에 질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야 라며 묻는다. 오두막은 그들에게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공포의 공간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절망만이 가득했다. 이 발견은 그들이 단순한 사고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님을 어떤 악의적인 힘에 의해 쫓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때 오두막 밖에서 진우의 절규가 들려온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오두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문을 잠그고 서연에게 숨어 라고 소리친다. 진우는 오두막 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며 민준, 문 열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외친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진우를 바라보고 서연은 숨어서 흐느낀다. 이 순간 그들의 친구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진우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극적인 상황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진우는 결국 오두막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을 향해 달려들고 민준은 그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떨고 카메라는 이 모든 끔찍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친구들 간의 다툼이 아닌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진우를 막으려 하지만 진우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악맥에 빙의된 것처럼 보였고 민준은 친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결국 민준은 진우를 제압하고 그를 오두막 구석에 묶어둔다. 진우는 묶인 채로 발버둥치며 기이한 소리를 낸다. 민준은 죄책감과 공포에 질려 서연을 끌어안고 흐느낀다. 내가 다 잘못했어. 진우를 그렇게 만들었어. 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아니, 진우가 처음부터 이상했어. 라고 말한다. 서연의 말은 민준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다. 이 순간 민준은 진우의 관계가 단순히 숲에 갇혀서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된다. 그들의 불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는 처지가 된다. 지훈의 카메라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민준과 서연의 대화를 몰래 찍고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기록하는 관찰자인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그의 침묵은 그를 더욱 미스터리한 인물로 만든다. 민준은 지훈이 자신들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그에게 다가가 지훈아, 너 대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지훈은 카메라를 민준에게 넘기며 이걸 너한테 줄게 라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고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다. 이 기이한 행동은 민준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긴다. 민준은 지훈이 넘겨준 카메라를 들고 테이프를 확인한다. 테이프 안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상들이 있었다. 영상 속에는 진우가 혼자서 알 수 없는 표식을 그리고 기이한 주문을 외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유진이 떨어졌던 절벽으로 다가가 그녀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민준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한다. 서연 역시 영상을 보고 경악한다. 말도 안 돼. 진우가 유진이를... 그들은 진우의 광기가 숲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진우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친구를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민준과 서연은 진우가 묶여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진우는 여전히 발버둥치며 괴성을 지르고 있었다. 민준은 진우를 향해 네가 왜 그랬어? 라며 소리친다. 진우는 그들을 향해 섬뜩한 미소를 짓는다. 어차피 다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숲이 우리를 불렀어. 그의 말은 그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킨다. 진우는 마치 자신에게 빙의된 존재처럼 이야기했고 민준과 서연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절망감에 휩싸여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들의 친구가 자신들의 적이 되었고 그들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진우는 묶여있는 밧줄을 끊고 민준과 서연에게 달려든다. 그들의 눈앞에서 진우는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이상하게 뒤틀리고 그의 얼굴에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고 민준은 그와 다시 한번 몸싸움을 벌인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지만 진우는 그녀를 뒤쫓는다. 이 순간 그들은 친구를 잃은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의 싸움은 숲속의 깊은 어둠 속에서 계속되었고 지훈의 카메라는 이 모든 끔찍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민준은 진우와 사투를 벌이다 결국 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려 쓰러진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향해 달려가지만 진우는 그녀를 잡아챈다. 서연은 진우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이미 진우의 힘은 그녀의 힘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훈의 카메라가 흔들리며 이 모든 끔찍한 순간들을 담아낸다. 서연의 비명소리는 숲속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채 굴러간다. 이 순간 지훈은 카메라를 집어들고
화면에는 그의 얼굴이 비친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지켜본 유일한 증인이었다. 카메라는 다시 민준과 진우의 싸움을 비춘다. 민준은 간신히 숨을 쉬며 진우의 손을 뿌리치고 진우는 민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린다. 그때 민준은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나뭇가지 조각을 꺼내 진우의 심장을 향해 찌른다. 진우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그의 눈동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는 민준아 라고 읊조리며 민준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진우는 민준의 품속에서 숨을 거두고 민준은 그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한다. 그들의 우정은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서연은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민준을 향해 달려간다. 민준은 진우의 시신을 끌어안고 내가 진우를 죽였어 라며 흐느낀다. 서연은 민준을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도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친구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끔찍한 경험은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대학생들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은 충격에 휩싸인다. 그는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민준과 서연에게 다가간다. 민준은 지훈을 향해 너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왜 말해주지 않았어? 라고 소리친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서연은 지훈을 향해 너도 공범이지? 네가 진우를 부추긴 거 아니야? 라고 따진다. 지훈은 그들의 비난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다. 그의 침묵은 그가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들은 이제 진우뿐만 아니라 지훈마저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유진이 죽기 전 들었던 그 웃음소리였다. 민준과 서연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은 다시 한번 미지의 존재에 의해 쫓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진우의 시신을 뒤로 하고 오두막 안으로 숨어 들어간다. 지훈은 그들을 뒤따르지 않고 홀로 숲속에 남는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보였다. 이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엇갈리게 되고 지훈은 자신의 선택을 통해 또 다른 비극을 예고한다. 민준과 서연은 오두막 안에서 밤을 보낸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밖에서는 끔찍한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민준은 서연에게 미안해,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라고 말한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우리 같이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 없는 위로를 건넨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숲의 어둠 속에서 미지의 존재에게 쫓기며 서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 밤은 그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고통을 안겨주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숲속은 고요했다. 민준과 서연은 오두막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그들은 진우의 시신을 찾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본다. 그때 숲속에서 지훈이 나타난다. 그의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민준과 서연을 바라본다. 민준은 지훈에게 진우는 어디 있어? 라고 묻지만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고개를 떨구고 그의 손에는 낡은 비디오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지훈이 자신들 몰래 어떤 끔찍한 진실을 목격했음을 직감하게 된다. 지훈은 카메라를 민준에게 건넨다. 이걸 봐봐 라고 읊조린다. 민준은 카메라를 들고 테이프를 재생한다. 영상 속에는 그들이 오두막에 갇혀있던 밤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진우의 시신을 발견하고 진우는 다시 살아나 그들을 향해 달려든다. 하지만 진우의 모습은 이미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몸은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영상을 보지만 곧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영상 속에서
지훈은 숲의 악령에게 홀린 진우를 보며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게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진우의 몸에 있는 악령을 자신에게 옮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악령은 진우의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지훈의 몸으로 들어가려 한다. 지훈은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악령은 지훈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된다. 그는 진우에게 너 나를 죽여줘 라고 말한다. 진우는 그의 부탁을 거절하고 지훈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해치기 시작한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본 민준과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한다. 지훈의 희생은 그들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지훈의 영상은 계속된다. 영상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몸을 난도질하고 그의 피는 숲 바닥을 적신다. 그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졌고 그의 눈동자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민준아, 서연아 도망쳐 라고 말하며 카메라를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사랑이었다. 민준과 서연은 영상을 보고 오열한다. 지훈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 희생은 그들에게 더 큰 상처와 죄책감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그들이 숲의 저주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지훈의 희생으로 인해 악령은 그의 몸에 갇히게 된다. 민준과 서연은 지훈의 시신을 찾아 헤맨다. 그들은 지훈이 스스로를 해친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의 시신을 발견한다. 지훈의 얼굴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몸은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민준은 지훈의 시신을 끌어안고 지훈아, 왜 그랬어? 왜 우리 때문에? 라며 흐느낀다. 서연 역시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한다. 그들은 지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이 숲을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지훈의 희생 덕분에 숲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숲의 출구를 찾아 필사적으로 달린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끔찍한 경험들을 잊을 수 없었다. 친구들의 죽음, 서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지훈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삶의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들은 숲의 끝자락에 다다르고 멀리서 희미하게 비치는 불빛을 발견한다. 그 불빛은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숲을 탈출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숲속에 갇혀 있었다. 카메라는 민준과 서연의 절망적인 표정을 마지막으로 비추고 배터리가 다해 꺼진다.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온다. 이 비명소리는 5년 후 그들의 차량이 발견되었을 때 경찰이 듣게 되는 마지막 소리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 비디오 테이프에 모두 담겨 있었다. 그들이 겪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끔찍한 진실. 모든 것은 이 테이프 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고 이제 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경찰은 낡은 비디오 테이프의 마지막 영상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배터리가 다해 꺼지기 직전 희미한 빛 아래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민준과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흔들리며 정체 모를 그림자가 그들 뒤로 다가오는 것이 비친다. 민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서연을 보호하려 한다. 서연은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도망친다. 민준은 서연을 뒤쫓아가지만 그림자는 이미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이 끔찍한 추격전은 그들이 숲에 갇힌 채로 벌이는 마지막 사투였다. 그들의 필사적인 도주와 알 수 없는 존재의 위협적인 추격이 교차하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다.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기록되었다. 서연은 겁에 질려 숲속을 달리고 민준은 그녀를 부르며 뒤쫓는다. 그때 서연은 발을 헛디뎌 쓰러지고 그림자는 그녀의 앞에 나타난다.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지훈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연은 지훈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 친구 지훈이 아닌
그를 조종하는 어떤 악마 같은 존재임을 직감한다. 이 순간 서연의 공포는 극에 달하며 그녀의 비명소리는 숲의 어둠 속으로 울려 퍼진다. 민주는 서연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녀를 향해 달려온다. 그는 지훈의 모습에 충격을 받지만 서연을 구하기 위해 망설이지 않는다. 민주는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다. 이 싸움은 친구들 간의 다툼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싸움이었다. 민주는 지훈의 힘에 밀려 쓰러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그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서연을 향한 강한 사랑과 친구를 구하려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들의 처절한 사투는 보는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지훈은 민준의 목을 조르며 나를 죽여줘 라고 괴로운 목소리로 속삭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악령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민주는 지훈의 부탁에 절망하지만 서연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다. 그는 진우를 죽였던 그 나뭇가지 조각을 꺼내 지훈의 심장을 향해 찌른다. 지훈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그의 몸은 경련을 일으킨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는 민준을 향해 미안해 라고 읊조리며 민준의 품속에서 숨을 거둔다. 이 순간 민준은 마지막 남은 친구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지훈의 죽음 이후 숲은 다시 고요해진다. 민준은 지훈의 시신을 부여잡고 오열한다. 서연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그들을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의 빛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친구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다. 이 끔찍한 비극은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숲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미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들은 숲의 저주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때 숲속에서 또 다른 기이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는 유진이 죽기 전 들었던 그 웃음소리였다. 민준과 서연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린다. 숲의 어둠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카메라는 바닥에 떨어진 채 굴러간다. 이 순간 그들은 친구들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진 채 끔찍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다. 테이프의 마지막 영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들의 비명소리로 끝난다. 이 비명소리는 그들의 마지막 울음이자 이 모든 비극의 종착역이었다. 경찰은 비디오 테이프의 마지막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친구들 간의 불신과 공포가 낳은 끔찍한 비극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이 비극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다. 모든 진실은 이 낡은 비디오 테이프 속에 담겨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비명소리는 이 모든 비극의 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경찰은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며 그들의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려 한다. 그들은 비디오 테이프 속에서 발견된 진우의 광기와 지훈의 희생, 그리고 민준과 서연의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 이 모든 비극이 숲의 저주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공포와 불신에 휩싸여 서로를 의심하고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영화가 아닌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과 불신이 낳은 끔찍한 비극에 대한 경고였다. 그들은 숲의 어둠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비디오 테이프 속에 남아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비디오 테이프의 재생이 끝난 후 경찰서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돈다. 비디오 분석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은 단순히 실종된 5명의 대학생이 숲속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했지만 비디오는 그들이 겪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낳은 끔찍한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과 내면에 숨겨진 어둠이 만들어낸 잔혹한 결과였다. 숲은 그저 그들의 파멸을 지켜본 무대가 되었을 뿐이었다. 이 모든 진실을 목격한 형사들은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의 복잡한 본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경찰은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그들은 비디오 속에서 진우가 광기에 사로잡혀 친구들을 해치려 했던 모습, 그리고 지훈이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습, 마지막으로 민준과 서연이 서로를 끌어안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모습을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들의 우정이 완전히 깨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지훈의 희생은 친구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이었고, 민준과 서연이 서로를 끌어안았던 모습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 비디오 테이프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차량과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이들의 죽음을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짓는다. 그들은 비디오 테이프 속의 진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끔찍한 진실은 그들의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죽음은 숲의 저주 때문이 아닌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었다는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고, 그들의 죽음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을 것이다. 이 결정은 그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주기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5년 후 민준과 서연의 유해가 오대산 숲속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유해는 서로를 끌어안은 채 발견되었고, 그들의 사랑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유해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가족들은 그들을 위한 장례식을 치른다. 그들의 영정사진 속에는 5년 전 졸업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맑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공포와 절망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들의 행복했던 마지막 모습만을 기억하기로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끔찍한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 불신, 그리고 사랑의 복잡한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숲의 어둠은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어둠을 드러내는 거울이었고, 그들은 그 어둠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지훈의 희생과 민준, 서연의 마지막 사랑은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더해준다. 그들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비디오 테이프는 경찰서의 증거품 보관함에 영원히 잠들어 있게 된다. 그 속에는 5명의 젊은이들의 웃음, 사랑, 그리고 끔찍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이 테이프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기록이었다. 언젠가 이 테이프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 비디오 테이프 속에 잠들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겨줄 것이다.